어르신, 어르신, 눈 떠보세요. 바다에서 건져 올린 75세 노인이 모래사장에 누워 있었다. 빨간 구조복을 입은 젊은 구조요원이 필사적으로 인공호흡을 시행하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요. 정영수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내와 딸에게서 온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혼자 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갈 걸 그랬는데요. 혹시 몸이라도 아프면 바로 연락하세요. 영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번 여행만큼은 혼자 가야 했거든요. 7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떠나는 혼자만의 해외여행이었죠. 사실 가족들은 모두 반대했었어요. 아빠 나이에 혼자 호주까지 뭐 하러 가세요?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었죠. 아내도 같이 가면 안 되겠어? 당신 혼자 두고 어떻게 마음 편히 있겠어?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이번만큼은 정말 혼자 가야 할 이유가 있었거든요. 호주 골드코스트행 비행기 안에서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기억을 꺼내들었다. 40여 년 전 그날의 일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어요. 5살이던 재호가 파도에 휩쓸려 사라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죠. 그날도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어요. 재호는 모래성을 쌓느라 여념이 없었고 영수는 잠시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아빠, 나 바다에 발 담글래. 재호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조심해, 깊이 들어가지 마. 영수가 대답했지만 눈은 아내와의 대화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왔고 재호의 비명소리와 함께 아들이 바다 속으로 사라졌죠. 영수는 미친 듯이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아무리 찾아도 재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골드코스트에 도착한 영수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곧바로 바다로 향했다. 서핑 천국이라 불리는 이곳의 바다는 한국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어요.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과 황금빛 모래사장이 눈앞에 펼쳐졌죠. 파도의 크기도 웅장했고 물빛도 더욱 투명했습니다. 영수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마치 재호를 찾기라도 하듯 말이에요. 게스트하우스 사장이 추천해준 해변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서퍼들이 파도를 타는 모습이 그림 같았고 해변에서는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죠. 영수는 그런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재호가 살아있다면 저런 가정을 꾸리고 있을까 아니면 이곳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호야, 아빠가 왔다. 영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바닷바람이 그의 희끗한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주변에는 서핑을 즐기는 젊은이들과 산책하는 가족들이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특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모래성을 쌓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영수 역시 재호와 그런 추억을 더 많이 만들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해질 무렵 영수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며 내일 계획을 세웠다. 이곳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며 재호와의 추억을 되새기고 마음의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호에게 못다한 말들을 바다에 전하고 싶었죠.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들을 말이에요. 방에 들어서자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가 석양에 물들어 아름다웠습니다. 영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재호가 어딘가에서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새벽 5시에 잠에서 깼다. 시차 때문이기도 했지만 마음이 설레는 탓도 있었어요.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이른 아침부터 조깅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영수는 간단히 세면을 마치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했어요. 토스트와 커피 그리고 신선한 과일이 나왔는데 맛이 꽤 좋았죠. 식사를 마친 영수는 다시 바다로 나갔다. 아침의 골드코스트 해변은 전날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조깅하는 사람들과 요가를 하는 이들로 활기가 넘쳤어요. 멀리서는 벌써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도 보였죠. 영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이곳 사람들의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부러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여유를 누리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해변을 걸으며 영수는 어제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떠올렸다. 재호가 만약 살아있다면 지금 몇 살일까? 45살이겠죠. 결혼도 했을 테고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영수에게는 손자, 손녀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상을 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순간들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밀려왔죠. 영수는 파도가 발목까지 차오르는 곳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물은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한국의 바다보다 훨씬 따뜻하고 맑았죠. 재호야, 아빠 여기 왔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닷바람이 그의 말을 바다 저편으로 날려보내는 것 같았어요. 혹시 재호가 어딘가에서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바람으로 말이죠. 잠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파도가 평소보다 거세져 왔다. 날씨 예보에서는 특별한 주의보가 없었는데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높은 파도가 연이어 해변으로 밀려왔죠. 처음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려니 했지만 점점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해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파도의 변화를 느끼고 조금씩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어요. 영수도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센 물살이 그의 다리를 휩쓸었다. 당황한 영수는 균형을 잃고 바다 쪽으로 넘어졌어요. 순간 40여 년 전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호가 파도에 휩쓸렸던 그 순간과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다. 영수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쳤지만 거센 파도는 그를 점점 더 깊은 바다로 끌고 갔어요. 수영을 할 줄 알긴 했지만 이 나이에 이런 파도를 이겨내기에는 체력이 부족했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영수의 목소리가 바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헬프. 서먼 헬프 힘. 외국인들의 급박한 외침이 해변을 가득 채웠다. 콜 더 라이프가드. 누군가가 소리쳤고 고지어 구조초소에서 한 청년이 급히 뛰어나왔어요. 빨간 구조복을 입은 청년은 주저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죠. 물살을 가르며 영수에게로 헤엄쳐오는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안도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영수의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다. 차가운 바닷물이 그의 몸을 감쌌고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향해 힘차게 헤엄쳐오는 한 청년의 모습이었죠. 그 순간 영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마치 재호가 자신을 맞으러 온 것만 같았거든요. 의식을 잃기 직전 영수는 재호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어요. 어르신, 어르신. 눈 떠보세요. 귓가에 들리는 간절한 목소리의 영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시야가 흐릿했지만 자신을 내려다보는 젊은 남성의 얼굴이 보였어요. 동양계 얼굴이었는데 걱정 가득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눈썹이 짙고 눈매가 또렷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청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영수는 모래사장에 누워 있었고 주변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고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부모 뒤에 숨어 있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도 멀리서 들려왔죠. 영수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어지러움이 느껴졌다. 천천히 하세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청년이 영수의 등을 받쳐주며 조심스럽게 앉혀줬습니다. 그의 손길이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마치 가족이 돌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물을. 영수가 힘겹게 말하자 청년은 즉시 근처에서 생수병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물을 먹여줬다. 천천히 드세요. 너무 급하게 마시면 안 돼요. 많이 놀라셨죠? 그의 한국어는 완벽했지만 어딘가 살짝 어색한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자란 교포의 억양 같았어요. 물을 마신 후 영수는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요. 영수는 겨우 일어나 앉으며 생명의 은인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빨간 구조복을 입은 청년은 25세 정도로 보였는데 건장한 체격의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의 눈에서 따뜻함과 진실함이 느껴졌죠. 저는 데이빗이에요. 여기 서프 라이프 세이빙 클럽에서 구조요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청년이 자신을 소개했다. 한국분이시죠? 혼자 여행 오셨나요? 가족분들께 연락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의 관심 어린 질문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청년의 세심함이 고마웠습니다. 네, 혼자 왔어요. 가족들한테는 나중에 연락할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데이빗 씨. 영수가 말하자 데이빗은 괜찮으세요, 아버지아. 죄송해요, 어르신하며 당황해했다. 그 모습이 어딘가 어린아이 같아서 영수는 웃음이 나왔어요. 왜 갑자기 아버지라고 했을까 싶기도 했죠. 이때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영수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다.
혈압, 맥박, 체온 등을 재고 간단한 응급처치를 해줬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충격으로 인한 피로감은 상당했어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구급대원이 권했지만 영수는 괜찮다며 거절했죠. 데이빗은 영수가 일어설 때까지 곁에서 계속 도와줬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어요. 혼자 가시기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영수는 그런 데이빗을 보며 묘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데이빗은 영수를 게스트하우스까지 안전하게 바래다 줬다. 걸어가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골드코스트의 거리는 야자수가 늘어서 있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바다와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이런 풍경을 보며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어디서 오셨어요? 데이빗의 질문에 영수는 서울에서 왔어요. 정확히는 강남구에 살고 있죠. 데이빗 씨는 여기서 오래 사셨나요? 라고 답했다. 데이빗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저는 어릴 때부터 여기서 살았어요. 입양으로 온 거라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영수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입양이라는 단어가 가슴 깊은 곳에 상처를 건드린 것 같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양부모님이 계시는군요. 좋으신 분들이겠어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데이빗은 밝게 웃었어요. 네,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저를 친아들처럼, 아니 친아들보다 더 아껴주셨거든요.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데이빗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회사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간호사세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데 영수가 궁금해하자 데이빗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가끔 친부모님이 궁금해져요. 어떤 분들이셨을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저를 기억하고 계실까 하고요. 양부모님께서는 친부모님 얘기를 꺼내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상처받을까 봐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순간 영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무언가 운명적인 것을 느꼈어요. 몇 살에 입양되셨어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데이빗은 5살 때요. 바다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때 친부모님과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영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5살 바다 사고. 모든 것이 제호와 일치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고가 어디서 일어났는지 혹시 아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서도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됐다. 데이빗은 영수에게 내일 컨디션을 확인하러 오겠다고 했고 영수는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괜찮아요. 이게 제 일이거든요. 그리고 데이빗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어르신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처음 뵙는 분인데도 말이에요. 영수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청년을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 데이빗의 눈매와 손동작이 자꾸만 신경 쓰였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친숙함이었어요.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 말할 때 손짓하는 습관, 고개를 갸웃거리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재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4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재호는 5살 아이였을 뿐이었죠. 데이빗 역시 영수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왠지 편안하고 자꾸만 신경이 쓰였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었죠. 내일 또 뵐게요, 어르신. 오늘은 푹 쉬세요. 데이빗이 인사하며 돌아갔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편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남아있었습니다. 영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다음 날 오후 데이빗은 약속대로 영수를 찾아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어제 많이 놀라셨을 텐데 몸은 좀 어떠세요? 데이빗의 세심한 배려에 영수는 감동했습니다. 영수는 전날보다 훨씬 좋아진 상태였지만 여전히 데이빗에 대한 궁금증은 가시지 않았어요.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푹 잤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가져오시다니. 영수가 과일 바구니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데이빗은 별거 아니에요.
빨리 회복하시라고 가져온 거예요 라고 답했어요. 다행이네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어지럽거나 메스꺼운 증상은 없으시죠? 데이빗이 관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것 같은 세심함이었어요. 두 사람은 게스트하우스 앞 작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테라스로 스며들어 분위기를 더욱 포근하게 만들었어요. 카페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전망이 정말 좋았다. 멀리 서퍼들이 파도를 타는 모습도 보였고 해변에서는 가족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영수는 그런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혹시 이름이 뭐라고 했죠? 영수가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어제부터 계속 신경 쓰였던 부분이었거든요. 정확한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데이빗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데이빗이에요. 그런데 원래 한국 이름은 정재호였다고 들었어요. 입양 전에는요. 그 순간 영수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다. 정재호?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데이빗은 영수의 급작스러운 반응에 놀라며 네, 왜 그러세요? 혹시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언제 태어났죠? 간신히 물어보자 데이빗은 1989년 11월 15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놀라세요? 설마 저를 아시는 건 아니겠죠? 라고 답했습니다. 바로 그날이었다. 영수의 아들 재호가 태어난 날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영수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이름, 생년월일, 입양 시기, 바다 사고. 영수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낡은 사진을 꺼냈다. 40여 년 전 5살 재호의 사진이었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날의 모습이었죠. 재호가 좋아하던 파란색 셔츠를 입고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 혹시 알겠어요? 데이빗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다. 분명히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양부모님 집에 있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거의 똑같았어요. 이게 저와 너무 닮았는데. 그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손목에서 낡은 실팔찌를 풀어 보여줬다. 빨간색과 파란색 실로 엮은 소박한 팔찌였어요. 이건 내가 내 아들한테 직접 만들어 채워줬던 거야. 내가 바다에서 놓친 재호한테 말이야. 영수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그 실팔찌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양부모님이 보관해주신 어린 시절 물건들 중에 똑같은 실팔찌가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네가 구조됐을 때 차고 있던 거야. 친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팔찌였어요. 잠깐만요. 데이빗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첩을 뒤졌다.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조작하기도 어려웠어요. 양부모님이 찍어둔 어린 시절 사진들을 찾았습니다. 이거예요. 데이빗이 화면을 영수에게 보여줬어요. 어린 데이빗이 똑같은 실팔찌를 차고 찍은 사진이었다. 배경은 양부모님 집 거실이었고 생일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는 모습이었어요. 손목에 차고 있는 실팔찌가 영수가 보여준 것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영수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재호야. 정말 너냐? 영수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40여 년간 품어온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순간에 터져나올 것 같았어요. 데이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감정이 가슴을 휘몰아쳤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데이빗의 목소리도 떨렸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양부모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바다에서 구조됐다고 하셨어요. 한국에서 사고가 났었다고. 그때 친부모님과 헤어졌다고 하셨거든요. 데이빗은 계속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부산 해운대에서 사고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기억을 잃은 상태였다고 해요. 친부모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영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40여 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재호를 잃고 난 후 며칠 동안 미친 듯이 찾아다녔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해양경비대와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마다 돌아다니며 재호를 찾았지만 아무런 단서를 얻을 수 없었죠. 결국 바다에 빠져 죽은 것으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병원이란 병원은 다 뒤졌어. 경찰서에도 가고 해양경비대에도 가고. 하지만 아무도 너를 본 사람이 없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영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40여 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카페의 다른 손님들도 두 사람의 심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데이빗의 손을 잡았어요. 그날 내가 너를 놓쳤어. 파도가 너무 세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가 아빠, 나 바다에 발 담글래라고 했을 때 내가 조심하라고만 했지 함께 가지 않았어. 그때 내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면. 아버지. 데이빗이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담았다. 그 순간 무언가가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어린 시절부터 늘 궁금했던 친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40여 년간 쌓인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미안하다, 재호야. 정말 미안해. 영수가 흐느끼며 말했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두게 해서 미안해. 그동안 품어왔던 모든 후회와 자책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데이빗도 울음을 터뜨렸다. 전 항상 궁금했어요. 친아버지가 어떤 분일까? 저를 사랑하셨을까? 지금도 저를 찾고 계실까?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데이빗의 목소리에는 오랜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영수는 데이빗을 꼭 끌어안았다. 40여 년 만에 다시 안는 아들의 품이었어요. 5살 때는 작고 여렸던 아들이 이제는 자신보다 더 크고 든든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 아들. 내 재호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카페의 다른 손님들도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숨을 죽였다. 웨이트리스도 눈가를 닦으며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줬어요. 4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와 아들의 재회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전 늘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데이빗이 아버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어제 아버지를 구했을 때부터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지, 왜 이렇게 편안한지. 이제야 이해가 돼요. 영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하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구나. 내가 너를 구하지 못했는데 내가 날 구했구나.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니?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던 관광객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이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뭉클해졌다. 한 할머니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구나라며 눈물을 닦았고 카페 사장도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오늘 커피는 저희가 대접할게요 라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데이빗은 영수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아버지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꿈에서 아버지를 찾아다녔거든요. 바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버지 목소리였나 봐요. 아버지, 한국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데이빗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영수는 지갑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너의 어머니와 누나야. 누나는 지금 결혼해서 아이도 둘이나 있어. 너에게는 조카가 있는 거지. 데이빗은 그 사진을 보며 또다시 마음이 벅차올랐다. 저에게 누나가 있었구나. 그리고 조카들도. 어머니는 어떠세요? 많이 상심하셨을 것 같은데. 영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그래,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 특히 너의 어머니는. 몇 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 너를 잃고 나서 많이 아프셨어 라고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드리지 못해서. 데이빗이 미안해하자 영수가 손을 저었다. 무슨 소리야. 네가 무슨 잘못이 있니?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오히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너를 키워주신 양부모님께도 정말 감사해. 데이빗은 자신의 양부모님 이야기도 자세히 들려줬다. 양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저를 친아들보다 더 아껴주셨거든요. 제가 친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것도 이해해주시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할 때도 적극 도와주셨어요.
아버지도 꼭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분들께 너를 맡겨주신 하늘에게 감사해야겠구나. 내가 키우지 못한 시간을 그분들이 대신 채워주셨으니까. 꼭 인사드리고 싶어. 영수는 진심으로 양부모님께 감사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자 두 사람은 함께 바닷가로 나갔다. 어제 사고가 났던 그 바다였지만 이제는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준 은혜로운 바다로 느껴졌어요.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만났구나. 영수가 깊은 여운을 담아 말했다. 네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바다에서. 정말 신기한 일이야. 데이빗도 정말 신기해요. 바다가 우리를 갈라놨다가 다시 만나게 해줬네요. 마치 바다가 저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한 것 같아요 라고 답했어요. 두 사람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40여 년간의 빈 시간을 채우기에는 하루가 너무 짧았어요. 데이빗은 자신의 성장 과정을, 영수는 그동안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날 저녁 영수는 급히 한국으로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어려웠어요. 여보, 앉아서 들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 아내는 남편이 심각한 목소리에 놀라며 왜, 무슨 일이야? 사고라도 났어? 다쳤어? 라고 걱정했습니다. 재호를 찾았어. 우리 재호를 찾았다고. 영수의 말에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아내가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재호를? 설마. 한참 후 아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꿈이 아니야? 우리 재호가 살아있다고? 아내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리고 있었어요. 영수는 목소리를 떨며 꿈이 아니야. 우리 재호가 살아있어. 구조요원이 됐어. 어제 나를 구해준 사람이 재호였어 라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아내에게 그동안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바다에서 사고가 났던 것, 데이빗이라는 청년이 구해준 것, 그리고 그가 바로 재호라는 것을 알게 된 과정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아내는 울음을 터뜨리며 정말? 정말 우리 재호야?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반복했습니다. 딸에게도 연락했을 때 반응은 마찬가지였다. 아빠, 정말요? 제 오빠가 살아있다고요? 제가 기억도 못하는 오빠가? 딸은 재호가 사라졌을 때 갓 태어난 아기였기 때문에 기억이 없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평생 그리워해온 오빠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온 가족이 기쁨과 충격에 휩싸였다. 영수는 며칠 더 호주에 머물기로 결정했어요. 40여 년 만에 만난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원래 일주일 예정이었던 여행을 한 달로 연장했습니다. 데이빗도 직장에 특별 휴가를 신청했다. 상사도 이런 놀라운 사연을 듣고는 흔쾌히 허락해줬어요.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지. 푹 쉬고 와. 이런 일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거야. 동료들도 모두 축하해줬고 심지어 현지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다음 며칠 동안 부자는 함께 골드코스트 곳곳을 다녔다. 데이빗이 자란 집도 보고 다녔던 학교도 구경했습니다. 영수는 아들이 자란 환경을 보며 안도했어요. 정말 좋은 곳에서 사랑받으며 자랐구나 하고 말이죠. 양부모님도 만났는데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다. 존과 메리리 부부는 영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재호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라고 영수가 인사하자 양아버지 존이 재호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만나게 돼서 재호가 행복할 거예요 라고 답해줬어요. 양어머니 메리는 재호가 항상 친부모님을 그리워했어요. 특히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면 눈이 반짝였죠.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양부모님의 따뜻함에 깊이 감동했어요. 마지막 날 공항에서 헤어질 때 두 사람은 또 한 번 서로를 꼭 안았다. 아버지, 꼭 한국에 갈게요. 어머니와 누나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조카들도요. 데이빗이 약속하자 영수는 언제든지 와. 우리 집은 항상 내 것이야. 내 방도 그대로 있어라고 말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골드코스트의 바다는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영수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며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은 아들을 그리워하러 온 여행이었는데 아들을 되찾고 가는 여행이 됐다고 말이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3달 후 데이빗은 약속대로 한국을 찾았다. 인천공항에는 온 가족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누나도 감격해했습니다. 오빠. 정말 오빠구나.
딸이 데이빗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정재호는 40여 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는 두 개의 가족을 가진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호주의 양부모님과 한국의 친가족 모두가 그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선사한 특별한 선물이었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게 해준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